자, 다음은 못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챔버라고 하고요. 단축키는 CHA입니다. 조금 길죠, 다른 단축키보다. 어쨌든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배우셨던 못깎기와 동일합니다. 단지 두 객체를 뭐 깎아내느냐 혹은 따내느냐의 차이지, 전체적인 명령 수행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한번 배우셨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캐드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못따기는 말씀드린 대로 못깎기와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요. 단지 이 꼭지점에서부터 거리나 각도를 따지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정 부분만 조금 다르지 그 이후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못깎기와 거의 따라다니기 때문에 커플로 붙어 다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본 메뉴의 패널에서 못깎기 밑에 이 못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수행이 되겠고요. 메뉴 바에서도 좀 중간 밑에 있죠. 못깎기 바로 위에 못따기가 있습니다. 이 못따기 명령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는 CHMFER인데요. 단축키는 조금 깁니다. CHA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축키를 치기가 조금 나는 불편하다, 좀 너무 길다, 한두 점이 몰라도 세 잔은 좀 너무 길어서 귀찮다, 이런 분들은 리본 메뉴나 메뉴바에서 명령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일단 했다고 하면 저 모드와 그 다음에 자르기 모드인지 아닌지, 이전에 배웠죠. 자르기 모드와 자르지 않기 모드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일단 모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거리가 뜨는데 아무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거리 1, 2가 0입니다. 여기서 거리 1, 2가 0이라 하는 뜻은 객체가 어쨌든 이 모서리를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해서 못따기를 해냅니다. 이때 선택적으로 거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줄 수도 있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깎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리 1과 거리 2를 다르게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는 준 거리에 해당되는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리 1을 10 주고 거리 2를 20 주는데 거리는 정확하게 주셨는데 나중에 선택을 할 때 반대로 선택하면 정반대의 이제 못따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선으로 깎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좀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못깎기와 거의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명령을 내리고 나면 옵션 지정을 하라라고 뜨는데요. 이때 이 거리 D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D 옵션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같을 때를 지금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못따기 거리 물어봅니다. 20을 지정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하기 때문에 20을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스페이스 치셔도 됩니다. 스페이스 치면은 또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거든요. 거리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객체를 물어봅니다. 거리 1과 거리가 같기 때문에 순서는 이제 상관없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선분, 자, 두 번째 선분, 자, 이렇게 누르고 나면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기처럼 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모서리를 꼭지점에서부터 안쪽 방향으로 20만큼 이렇게 모를 따낸 겁니다. 자, 이것이 거리를 이용한 같은 거리 1, 2일 때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따기 거리 1, 2가 서로 같지 않고 다를 때입니다. 다를 때니까 거리 1과 2를 다르게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먼저 거리 1과 2의 다른 거리인데 선택을 거꾸로 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수행했다면 그 다음에 거리 D 옵션을 주고요. 첫 번째 거리는 20을 입력하고 두 번째 거리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10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선택을
아래쪽을 1로 했고요. 예, 세워진 수직선을 선택을 2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1로 한 것이 20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20만큼 가고 S2는 꼭지점에서 10만큼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사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비스듬한 사선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결과를 보시면 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 1, 2를 반대로 주든지 아니면 선택을 반대로 하게 된다면 거꾸로 이런 모양의 사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가로변이 꼭지점에서의 들인 거리가 10이 되고 세로변에 들인 거리가 20이 되는 그런 형태의 사선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못따기에서 거리 1, 2가 다를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못따기는 폴리선을 이용한 못따기입니다. 이 폴리선 이용한 못따기는 이전에 배웠던 못깎기에서도 폴리선으로 못깎기를 배우셨다시피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못따기 명령을 내리고 자, 그 다음에 거리를 먼저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항상 못따기는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 옵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20으로 예, 동일하게 줬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이용한 못따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폴리선으로 예, P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예, 객체를 선택했을 때 결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전에 우리 수행했던 못깎기와 유사한 결과입니다. 한 번에 폴리선으로 이루어진 객체를 한 번에 못따기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못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리로만 하지 않고요.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서 못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도면을 그릴 때 어떤 일정 각도로 기계 도면을 절단을 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그런 도면을 실제 그 모형을 도면상에 표기를 해야 될 때 그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무와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입력 방법은 비슷합니다. 거리를 입력하던 부분에서 일단은 각도 부분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면 먼저 못따기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되는 각도 A 옵션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이동된 다음에 각도로 깎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먼저 넣어주게 됩니다. 항상 꼭지점으로부터 들인 거리, 들어간 거리를 알고 그 다음에 각도로 깎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리는 20을 줬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를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객체는 S1, 다음에 S2. 자, 이 순서로 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1이 들인 거리이기 때문에 20만큼 들어가서 이 선분에서 30도 각도로 깎아 달라. 자, 이러한 결과를 원하는 겁니다. 자, 결과를 보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거리 20만큼 들어가서 이 사이각 30도로 못따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글자로 표기를 한 것처럼 저희들 교재에는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류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268페이지에 좌측 최상단에 있는 못따기 예제 그림이거든요. 예, 예시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S1과 S2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이렇게 볼펜으로나 필기구로 좀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이 못따기 중에 거리와 각도를 이용한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따기 중에 자르기 옵션을 이용한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폴리선이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는 이 예제는 이제 한 번에 못따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령을 수행하고 옵션 D를 주겠습니다. 거리는 5만큼 줬고요. 동일한 거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페이스 키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 옵션을 이용하는 거니까 옵션 T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르지 않기로 NO 옵션을 줬습니다. N으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폴리선인 P 옵션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않기를 했기 때문에 우측에 보이는 이런 결과가 원래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자르지 않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르기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자르기 옵션 상태였다면 왼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못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마지막에는 여기 메소드라는 내용은 3차원에서 사용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끊기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이 끊기 방법은 기존에 작성된 객체 중에 어떤 일정 구간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 구간이 필요 없을 때 끊어내거나 또 끝부분을 끊어내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이런 그 폴리선의 일부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선 부위, 호나 원, 이런 구간, 특히 원에서 일부 구간이 절단이 되어야 될 경우, 이제 이전에 배웠던 자르기 명령, 트림 명령을 사용해도 되지만 특정 구간을 끊을 때는 끊기를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기 명령을 캐드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 패널 홈 메뉴에 수정 패널에서 밑에 수정 패널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정 제목 줄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게 하단부에 좌측에 이 끊기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클릭하면 이 예제 보는 바와 같이 구간을 끊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메뉴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에 가서 끊기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키보드 입력하실 때는 BR, 단축키는 BR이 되겠고요. 일단 구간 끊기를 한번 실습을 순서대로 해보시면, 자, 먼저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요. 먼저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 객체 클릭한 순간 그 점이 P1이 됩니다. P1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구간을 끊어야 되니까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선, 호, 그 다음에 직선의 끝, 이건 직선의 위에는 직선의 중간이죠. 세 번째 아래쪽에 있는 직선의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폐합되어 있는 원인데요. 원일 경우에 어떤 형태로 끊기가 되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끊기 두 부분을 클릭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은 구간 끊기를 클릭한 부분이 바로 지정이 돼서 끊어지고요. 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의 끝은 선 끝을 지정했기 때문에 끝만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고요. 이제 원이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P1, P2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우리가 선정할 때 중심선이 있고 중심점이 있고 거기서 동쪽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0도부터 각도 계산이 된다고 했죠. 결국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단이 됩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합이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호는 상관이 없거든요. 호는 절단을 하게 되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P1, P2의 위치가 바뀌어도 절단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 같은 경우는 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360도로 보기 때문에 P1, P2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냥 시계 반대 방향 순서로 자른다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과 일반적인 직선호와 관련된 끊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끊기는 옵션 F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옵션 F는 이 좌측에 보시는
이전에 했던 명령 중에 P1을 클릭을 하고 나면 일단 객체를 선정하고 나면 두 번째 점을 지정하거나 옵션 F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명령줄에. 그러면 이제 명령에 보이는 이 옵션 F를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1을 지정을 하면, 네, 이 직선 두 개를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F점을 이제 한번 F를 지정하겠습니다. 옵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첫 번째 끊기 지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지정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P1이 아니라 S1, 그러니까 셀렉터가 되어버리고요. 이제부터가 P1이 되는 겁니다.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2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골뱅이 명령을 이용해서 어떤 최종점을 상대 좌표나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점. 이게 두 번째 점이라는 게 이제 P3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앞에 지정했던 P1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체 지정이 되고요. 이제부터 F 명령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옵션이 지정된 뒤에는 P2, P3가 이제 구간 끊기. 만약에 동일점 위에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점 위에 클릭을 했다면 이 자체가 점 끊기가 되는 겁니다. 점 끊기. 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금 위의 결과는 뭐 보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P2, P3는 구간 끊기가 되었고요. 자, 밑에 보시는 만약 이렇게 클릭이 됐다면 네, 객체가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끊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끊었다면 mov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기게 되면 객체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끊기 명령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15번째는 결합하기 조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이 명령에서 주어지는 의미대로 말 그대로 떨어져 있는 객체 혹은 폐합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호나 타원 같은 경우도 닫기를 해주는 폐합을 시켜주는 그런 명령이 결합하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CAD에서 결합하기 조인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3장에 조인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아래처럼 이런 이제 예제들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홈 메뉴에서 수정 패널에 가서 이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화살표가 마주 보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합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으로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하면 조인, JOIN이 되겠고 단축키는 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J라고 치는 게 훨씬 키보드 사용을 하시는 분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을 수행하면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select one 선택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 예제들이 있는데요. 이 예제들을 선택을 해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을 한다는 것은 객체를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죠. 두 개 이상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select one, select two 이렇게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혹은 걸침 선택 혹은 윈도우 선택 이런 여러 가지 선택 방법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엔터를 누르고 마무리 됐으니까요.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선의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죠. 크게 무리가 없고요. 여기 그 홀을 연결하는 것을 잘 보시면 이전에 그 끊기에서와 똑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1과 S2를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끊기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S1, S2가 이렇게 선택이 됐다면 우측에 보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이렇게 조인이 됐고요. 닫혔고요. S1, S2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위쪽이 이렇게 닫힌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두 번째 결합 방법은 호나 타원호를 결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령을 수행을 하고요. 명령을 수행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1 여기 보시는 호나 또는 타원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는 두 번째 하나만 선택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한 개만 선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항목이 됩니다. 원본으로 결합할 호를 선택 또는 닫기 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닫아야 되니까 닫기 L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자 이렇게 원이나 호는 원이 되고요. 타원호는 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합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약간 이제 별해로 또 다른 예로 이런 방법을 예를 들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 또 결합이 되긴 하지만 어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가 어느 한 점에서 만나 있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거든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객체지만 결합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동일점에서 동일선상이 아닐 경우에 동일점에서 만나고 있지 않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합 명령을 수행을 해도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째 명령 직사각형 배열하기입니다. 원래 그 기본적인 명령은 뒤에 영문에 보시면 ARR, AY, RECT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이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렉탱글의 RECT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기본 명령에서는요. 그래서 원래 명령은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어레이. 이전에 이제 CAD에서는 어레이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명령을 수행해도 됩니다. 수행해도 되고요. 바로 직사각형 배열을 바로 이제 도입하고 싶으시면 직사각형 배열 명령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했던 복사와 그 다음에 평행해서 간격을 띄우게 하는 간격 띄우기 이 두 가지 명령을 좀 혼합한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2D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3D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배워두시면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 배열하기입니다. 어레이 렉트인데요. 이제 기본 명령은 어레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단축키를 바로 말씀드리면 단축키는 AR이 되겠습니다. AR이 되겠고요. 위에 홈 메뉴에서 홈 탭에서 수정 패널에 가셔서 여기 바로 수정 제목 바로 위에 보시면 배열이라고 있습니다. 이 배열이 직사각형 배열, 요 큐브 모양 4개가 직사각형 배열이고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경로 배열과 원형 배열 같은 배열이라는 명령 안에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배열 명령이 있게 되겠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이렇게 직사각형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객체가 있을 때 그 하나의 객체를 다중으로 O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복제를 해내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르게 동봉되어 첨부되어 있는 이런 다각형이 있습니다. 이 다각형이 보시면 이제 폐합이 되어 있죠. 폴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선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배열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명령을 수행하고요. 명령을 위에 이 배열을 누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정에 가서 쭉 보시면 여기 배열, 중간에 배열이 있죠. 아이콘이 앞에 없죠. 그래서 위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 배열,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명령을 수행했다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객체를. 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선택이나 걸침 선택 어떤 거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나면 항상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스페이스 또는 엔터 이 키를 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열의 유형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직사각형을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스페이스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등호 가로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R이라고 입력을 하긴 했는데요. 직사각형 배열이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 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그 디폴트 또는 이전에 선택했던 명령은 부등호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 편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쪽에 이 위에 패널에 배열에 도입이 들어가게 되면, 직사각형 도입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임의의 파일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하나 원래 원본 파일, 예, 세로와 가로로 뭐 컬럼하고 로우라고 하는데요. 이제 행과 열에 맞춰서 이렇게 가상의 파일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위에 리본 메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행의 개수, 지금 4 곱하기 3인데요. 예, 4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죠. 이 개수를 바꾸면 얘들도 모양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완료가 되면 배열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OK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끄고요. 자, 이 배열 명령을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선택이 끝났으니까 스페이스 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스페이스 치게 되면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행과 열에 맞춰서 4 곱하기 3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만약 2라고 수정을 하고 수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세로 열이 2열, 그 다음에 3행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이간격을 수정하고 싶다면 60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간격이 60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좁혀 볼까요? 10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높이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10을 간격을 주셔야지, 무조건 이 사이 간격이라고 해서 객체와 객체 사이 간격이 아닙니다. 어떤 객체의 기준점이 있다면 그 기준점과 기준점 사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전에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이라는 것은 이 객체와 객체 이 사이가 아니고요. 자, 이 객체와 객체 이 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단에, 보통 하단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객체의 좌측 하단점, 이 꼭지점, 보통 여기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 30, 그 다음에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사이 간격이 아니라 객체 기준점에서부터 30, 이렇게 간격 띄워서 이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이 객체의 전체 크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쉽게 하시는 거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뭐 수정을 하면 되니까 크게 이제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관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레이 명령을 내리고요.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스페이스 치면, 자, 이런 객체가 완성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연관을 누르고 안 누르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연관을 누르고 배열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릭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객체가 복제가 되긴 했지만 이 자체가 그룹으로 묶입니다. 블록처럼 그룹으로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만약에 원치 않으시다면, 그러니까 얘를 연관을 끄면 되겠습니다. 연관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을 누르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여러분들 쉽게 될 수도 있지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전과 다르게 조금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연관을 이제 끈 상태거든요. 여기서 배열 닫기를 하게 되면 자 보시면 하나의 객체만 있죠. 이게 따로따로 개별적인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연관이 되게 되면 이렇게 연관을 꼭 지어야 될 경우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걸 독립적으로 뭔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을 때는 연관을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원형 배열입니다. 원형 배열은 어레이 폴라라는 명령을 쓰고요. 저 명령에서 직관적으로 와 닿듯이 그렇죠. 원의 형태로 회전해서 복사하는 그런 이제 배열 방법이 되겠습니다. 캐드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배열하기 캐드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폴라 파일을 이제 첨부된 어레이 폴라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런 이제 파일이 보이게 될 거고요. 명령은 아까 보셨다시피 홈 탭에서 수정 패널에 가서 이 직사각형 배열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거기 맨 밑에 있는 이것이 원형 배열이 되겠습니다. 수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 메뉴바에 있는 수정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열에 가서 여기 세 번째 있는 원형 배열 이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AR이고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객체를 선택하라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자, 여기 우측에 보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 점선 직선이 있죠. 이것은 이제 원형 배열을 하기 위해서 중심 회전하는 중심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드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선택하지 마시고 이 객체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 배열 만약에 명령을 내렸다면 어레이 명령을 내리고요. 객체를 선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선택이 끝나고 폴라 명령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어레이 명령을 이렇게 내렸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원형 배열 바로 내리면 바로 원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전의 직사각형 배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가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전에 배웠던 직사각형 배열을 하기와 동일합니다. 내용 거의 동일하고 항목의 개수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그 사이 각도라든지 개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회전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것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전에는 이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S1으로 그러니까 선택된 객체가 회전을 했습니다. 항목이라 하거든요. 이 선택된 항목이 회전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회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모양이 유지되면서 원형으로 배열이 됐거든요. 그것은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항목 회전이라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이 차이가 되겠죠. 예, 이 항목 회전이 체크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 객체가 회전을 하게 되고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면서 배열이 되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을 주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행 항목에 지금 숫자가 2라고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를 두 개 이상을 넣게 되면 이렇게 우리 풍차처럼 어떻게 보면 풍차라고 예를 들면 풍차의 그 칸수가 더 늘어나는 만약에 내가 풍차를 만들고 싶다 할 때 풍차에 대한 도면을 그릴 때 하나의 날개의 조각 부분 한 조각만 딱 이렇게 그려서 완성을 하고 중심축에 만나는 대를 그리고 완성한 다음에 일단 대는 따로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풍차의 이 첫 번째 조각 부분을 만든 다음에 이 행수만 더 늘려주고 그 사이 간격, 물론 기준점으로부터의 간격이죠. 정확하게 조절해 주시면 이 자체도 복사가 되어서 붙어 나가기 때문에 풍차 날개 같은 것도 쉽게 간단한 설계를 하고 달아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은 아니지만 이전에 했던 개념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같은 이렇게 항목이 회전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우리 대관람차라 하나요?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나 자전거 살 때, 그다음에 부채 살, 그죠? 예, 그거는 360도 회전을 하지 않겠죠. 예, 그때 어떤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벌린 각도로 사이각 안에 들어간 객체가 들어가 있을 때 중심점을 기준으로 객체가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만약에 스파게티나 국수 면발이 이렇게 쫙 펼쳐진 모양을 보여주고 싶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네,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것일 거고요. 만약에 회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라면 대관람차에 살 때는 그렇게 이전처럼 회전을 시키지만 그게 거기 달려있는 곤돌라 같은 것을 만약에 표현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또 이 객체를 완성하고 이 항목을 회전하지 않고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드리자면 이제 그런 식의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아주 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배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로 배열하기입니다. 이 어레이 패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정한 방향이나 경로를 따라서 스플라인 선처럼 이렇게 굽어진 곡선이나 혹은 원이든 어떻든 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배열을 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직선이나 또는 원형 이런 것들과 좀 다른 만약에 타원 형태로 배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타원을 그려놓고 그 객체대로 그대로 배열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로 배열을 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록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어떤 객체가 있고요. 이 스플라인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명령은 홈 탭에 수정 패널에 가서 배열 버튼 누르면 이 세 가지가 뭉쳐있죠. 이 가운데 경로 배열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메뉴바에 가서 수정 메뉴에서 배열 클릭하시고 가운데 있는 경로 배열 이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명령은 여전히 AR 단축키로 AR로 누르게 되면 명령이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죠?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니까 옵션인 PA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열을 합니다. 배열선을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곳에서 배열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배열 따라 이렇게 따라가면서 경로 따라 배열이 된 거죠. 자, 이 보시면 이전에 보셨던 원형 배열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이건 부분 여러분들 조금씩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조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항목 정렬을 하는데 항목 정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S1이 그대로 이에 따라서 따라다니겠죠. 이 선 따라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치만 바뀌지 이 기울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전에 그 원형 배열에서 항목을 정리를 할지 안 할지 회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